저 너무 궁금한데 네. 사실 한 번에 한 명 같아서 제가 말을 아끼고 여쭤봐도 되나요? 아, 괜찮습니다. 뭐, 제 따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따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주 하나 더 아니요, 본다고. 네, 그러면 네. 사실 전 너무 궁금한 게 네. 제 아이가 많이 궁금하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어린데 보통 자녀들이 어리면 아직 커가는 과정이니까 건강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어떤 적성이나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성인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하신지. 사실 건강은 좀 겁나서 못 여쭤볼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혹시라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가 어떤 성향의 아이여서 어떤 진로가 좀 더 맞게 태어났느냐가 좀 궁금해요. 가치관이 참 비슷해요. 저랑 레이나 선생님의 가치관이라는 거는 나쁘게 말하면 세속적이고 좋게 말하면 사회의 질서를 쫓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네. 세상을 인정하는 사람, 좀 철학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고 세상 원래 이런 거든 좋든 싫든 이런 것이고 내가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이런 분들이 그렇죠. 주변을 잘 살피죠. 보면은 맞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따님 같은 경우도 그런 가치관을 타고 난 분이, 근데 좀 천성이 많이 다르긴 해요. 따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남자 기질이 좀 큽니다. 남자 기질이 크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보통 성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한데 성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남자가 좀 능동적이고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여자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여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천성 자체가 남한테 앉히려고 하고 앞서 나가려고 하고, 이걸 좋게 쓰면 솔선수범이 되는 거예요. 네. 나쁘게 말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는데 쓰기 나름인 거죠. 사람이 그렇죠. 쓰기 나름인데 벌써부터 그런데 그런 기질이 집에서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는데 네. 이렇게 보육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한결같이 저한테 웬만한 남자아이보다 더 활동적이고 남한테 뭔가 줄이 시선을 끄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아이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이 자체를 양육하실 때 여기 중요한데, 이 천성이란 건 특히 안 바뀌는 거거든요. 가치관 같은 경우는 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뭐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권력을 추구한다든지 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회 정의를 추구한다든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데, 천성은 말 그대로 그 사람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네. 야생 호랑이를 동물원에 갖다 놓는다고 뭐 풀 뜯어먹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호랑이는 육식을 하려고 태어난 거니까. 네. 따님 같은 경우는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선 자식이 부족하면 뭔가를 채워주려고 하고 잡아주려고 하는데 네. 치명적인 게 아니면은 스스로 내버려두는 거. 따님 사주의 특징이 스스로 깨닫는 아이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 잡아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죠. 애가 좀 앞서갔으면 좋겠고 좀 시행착오 안 했으면 좋겠고 고생 안 했으면 좋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좋은 효과를 내는 아이도 있어요. 물론 이게 사주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따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별로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못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엄마를. 그러니까 진짜 치명적인 실수, 모든 판단 옳은 판단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말 옆에서 봤을 때 막 치명적인 거, 이건 정말 아니다 이런 거 빼고는 믿고 이제 내버려두는 거. 간섭 자체를 잘 못 버텨합니다. 보면. 근데 이걸 쓰기 나름이면 직업적으로 쓰면은 정말 어느 직업군에 가든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아니고선 좀 모난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렸을 때 성격이 좀 부모들이 또 많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믿고 기다려주는 게 아이가 순하고 어떤 부정적인 방향으로 안 갈 수 있는 거, 이런 기질 자체가 앞서 나가려고 하는 기질이. 그렇게 양육을 하시는 게 따님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듣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은 제 아이 때문에 제 눈으로 아이를 보고 제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니까 이 아이가 아직 말을 하려면은 그래도 제대로 다 표현하려면 한 3달 가까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아이 인성은 많이 결정이 사실은 되잖아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 기준으로 말을 못하는 아이지만 가치관은 다 갖고 태어났는데 제 마음대로 아이를 휘두르면 그 영유아기의 성격 형성에 제가 방해가 될까 봐, 교육적으로 제가 또
전공자다 보니 아, 전공자의 시점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 듣고 싶었죠. 참고를 해서 아이가 좀 자주적인 성향이니까 뭔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저는 이제 얻은 거죠. 특히 레이나 선생님의 천성, 아까 제가 얘기 나왔는데 천성이 약자에 대한 책임지심이 되게 커요. 내 네. 자식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레이나 강사님 지금 강사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강사가 아니었으면은 어떤 사회복지 같은 데 사실 재능이 있기도 해요. 이런 네. 분들이 이건 타고난 천성이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측은지심이. 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이 권위가 안 먹히는 사람이에요. 뭐 일을 지금 결혼하기 전에 내가 강의에 속한 어떤 회사나 네. 강의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방송도 나가고. 네. 그럼 내 위에 나를 고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 내가 고용주 앞에선 누구나 직장 생활이나 어떤 내 밑에 있으면은 내가 싫다라도 맞춰주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근데 레이나 강사님한테는 권위가 통하지 않는 분이에요. 보면은 권위로 이 사람을 이걸 누르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 봤을 때는 합리적이어야지 설득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보면은 제가 정말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뀌는 부분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가져간 부분이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살면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네. 아니 모난돌이 정 맞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모나서 정 맞는다는 얘기를 중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네, 그거는 바뀌는 거 아닙니다. 뭐 호랑이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뭐 동물원에 간다고 사슴되는 건 아니에요. 장소를 바꾼다고. 근데 신기하네요. 이 얘기가 나온 맥락이 왜 이걸 꺼냈느냐. 따님 자체 그 자주적인 천성을 가지고 있는데 측은지심이 크다 보면 내 자식이니까 가만히 못 내버려두는. 예, 그런 게 생기거든요. 아니 이건 웃을 일이야. 딴 건 웃더라도 이거는 이 따님을 위해서도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부모에 대해서 이 안 좋은 이미지 이런 따님 같은 분들이 사실 독립도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 품을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신세지는 걸 싫어하는 거죠. 네. 자기 부모일지라도. 네. 보면은. 부모랑 사이가 좋아도 그렇지인데 부모랑 사이가 나쁘면은 그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헤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네.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식 네. 인생 존중하더라도 따님 사주가 뭐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그 건강 뭐 굳이 겁나서 여쭤보진 않는다고 했는데 아니 건강에서도 뭐 그걸 치명적으로 나쁜 건 없습니다. 건강이라는 게 사주도 체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원래 사주가 명리학이라고 부르는 건데 한의학하고 뿌리가 같다 보니까 그 사람이 체질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네. 딸은 어느 쪽 진로가 좀 어울리는 사주로 태어났나요? 예술 감각이 있어요. 운동시켜도 좀 잘할 거고 네. 동적인 운동 같은 거 어렸을 때 꼭 운동선수 아니라고 취미로 네. 운동 같은 거 시켜도 좋고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거 미적 감각도 있다 보니까 네. 특히 미술 같은 거를 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같은 경우는 뭐 내가 갈고 닦기 나름이라 내 재능을 키우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노력이 있기도 한데 가지고 있는 자질이 없는 사람은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예체능 특히 미술이나 회화 그런 쪽에 보면은 네. 그런 쪽에 아티스트가 될 수가 있겠죠 보면. 근데 상업성도 없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게 예체능 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자기 팔자 일부분이긴 한데 이게 상업성이 없으신 분들은 자꾸 대중들이 원하지 않는 작품을 내놓거든요. 배고픈 예술가. 그렇게 근데 자기 신념이니까 그건 존중해야죠. 존중하는데 근데 따님 같은 경우는 예술적 감각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걸 또 잘 챙겨요. 그러니까 엄마랑 다른 게 아까 전 무인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따님 같은 경우는 인성이 뚜렷하게 잘 박혀 있는 사주. 이런 사람들이 내 거 잘 챙겨요. 어디 가서 뭐 잘 잊어버리지도 않고 내 권리에 또 민감.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현명한 거죠. 우리 세대랑 다르게 네. 보면 우리 세대 특히 부모님 세대들은 져준 게 이긴 거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네. 내 건 내가 챙기는 게 맞고 남의 거 뺏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따님 입장에서 만약에 애가 지금 어리지만 커서 엄마를 봤다. 그 엄마가 참 좀 답답해요? 호구같이 보일 수도 있어. 그렇죠. 나 입장 나는 그게 아닌데 엄마는 내 거 챙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난 내 거를 잘 챙겨. 내가 봤을 때 우리 엄마 호구네. 그러면 오지랖. 주변을 살핀 시야가 넓은 거는 공통이에요. 그게 그 대화는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백단인 거죠. 그 말은 안 하더라도 분위기 파악 잘하는 거죠. 맞아요. 그 따님도 따님 그 강사님이 근데 더 뚜렷하긴 해요.
따님도 있긴 한데 그 두 분이 공통이긴 한데 차이점이란 내 거를 따님이 좀 더 그 야근 부분 흔히 내 거 챙기고 조금 영악한 부분 그런 게 또 있기도 해요. 근데 네. 적당히 있어야죠. 그런 게 없으면 그렇죠. 호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어디 가서 사기당하고도 살면 안 되니까. 근데 정신적으로는 편하죠. 그렇죠. 내가 어디 내가 뭐 비싸게 사더라도 내가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면 그럼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근데 따님 같은 경우 그렇게 못 잊어버려요. 그냥 입을 킥하는 거죠. 내가 눈탱이를 맞았어. 보면 저희 같은 무인성들은 그냥 뭐 사 먹었다고 진짜 또 열심히 없는- 벌지 뭐. 내가 뭐 줬다고 생각하면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인데 그 긍정적인 정신승리죠 이런 거는. 네.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받아들이 나름이긴 하고 따님 사주가 재미있는 게 닮은 부분도 있고 이 차이점이라면 타고난 그 직업적성 부분에 있어서 그 기질 네. 그 부분이 이제 좀 나머지 가치관이나 대인 관계죠. 사람을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머니하고 좀 비슷한 비슷하고. 부모 자식이 사주도 인연이 비슷하게 온 경우 많거든요. 보면 인연이다 보니까. 대화는 잘 통하면 다행이네요. 그렇죠. 이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따님 입장에서 엄마가 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따님이 야갔다고 했잖아. 엄마에 비해서 좀 엄마가 너무 편하다 못해서 좀 만만해 보이죠. 만만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네. 억지로 막 부모 그렇진 않더라도 너무 편한 부모가 돼야겠다 그 생각은 좀 버리시고 또 오히려 더 만만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원래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기질이기 때문에 조금은 네. 그렇죠. 네. 규칙을 좀 정해야겠네요. 선을 딱 네. 적정선 있잖아요. 네. 사람 간에도 어떤 관계에서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은 관계가 올 수 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어떤 고민거리가 또 있다고 전 들었는데. 네. 저는 제 건강도 좀 궁금한데. 중요하죠. 사람들을 네. 건강 문제 그렇죠. 네, 이제 좀 많이 이제 꺾이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슬프다. 근데 어제 오늘이 달라가지고 네. 100세 영양제도 시대인데. 지금 5가지 챙겨 먹고 있는데. 영양제가 네. 스트레스에 많이 민감해요. 네. 내색을 안 할 뿐이지 이런 분들이 이게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될 게 근데 남들한테 이게 내색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꼭 강의를 보는 학생들 이외에도 심지어 측근들이나 가족들도 잘 모를 거예요. 네. 원체 내가 기분 거 가지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걸 원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네, 심하게 그런 성격이에요. 그게 과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기 불필요하게. 기분대로 하진 않다 보니까. 네. 보면 이런 분들이 그렇죠. 이게 필요 이상으로 상대를 살피는 기질이 뛰어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걸 인지를 잘 못하거든요. 체질 자체가 많이 건조하다. 이 건조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보통 뭐 감정적인 사람이 가슴이 막 촉촉하다. 감정이 없으면 가슴이 메말랐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이 가을생이시고 사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건조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성적이다 못해. 그러니까 감정적이어야 될 부분도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이성적이다 보니까. 네. 근데 사람이 뭐 로봇은 아니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스트레스나 부담을 느끼는 게 되게 많긴 해요. 운동 같은 거 하시면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보면은 운동이 꼭 체력 단련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런 강사님 체질 같은 경우는 잘 먹고 잘 쉬는 것보다는 네. 잘 먹고 잘 쉬는 게 잘 맞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 운동 같은 걸 해가지고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나 육체적인 부분이나 자꾸 단련하고 바꾸어 나가는 게 일하시는 데 있어서 강의 힘들잖아요. 네. 저도 강의하자면 사람들이 막 앉혀놓고 떠들면은 막 편한 줄 알아요. 말하는 거 되게 편한 줄 안다고. 아니, 기가 다 그럼요. 나가요. 한 5시간 쉬지 않고 한번 말해봐. 이게 맞아요. 말을 안 해본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건데 보면은 쉬운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기운 빠져요. 막 보면은. 기를 나눠주는 직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먹고 자고 쉬는 것보다 오히려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해서 푸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네,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더 침체되고 건강이 더 좋을 게 없어요. 보면은. 네, 주변에서 보면 왜 집에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오히려 무언가를 계속 요리를 하거나 뭐 빵 굽거나 그런 것들을 뭘 만들어야지 저는 집중이 돼서 잡생각을 안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성격인데 그게 맞군요. 네, 사람이 사주를 모르더라도 내 특징이 뚜렷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아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내가 어떤 특징이 뚜렷하면 이 행동을 한 게 내가 편해요. 자연스럽고. 근데 이 특징이 없으면은 어색한 거예요. 네. 심한 경우는 내가 그거에 대한 생각도 못 하는 거고. 네.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동적인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남의 시선은 좀 의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막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인 피로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사생활에 있어서조차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을 쓰니까 쓴다는 게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배려죠. 좋게 말하면 이제 네. 이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싶고 사소한 거라도 그 아까 전에 말한 오지랖이죠. 이게.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이 또 돈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도 잘 못해요. 제가 지구 끝장 오지랖퍼죠. 아직 그러면은- 못 받은 분 있습니다. 저 지금. 다시는 안 빌려주려고 제가 현금을 묶어두질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묶어뒀습니다. 폭로를 하자면은 여기 사주란 게 그 사람의 경제관념도 나오는데 네. 이렇게 이 사주용은 편제죠. 편제가 강한 사람들이 특유의 과시욕이 있어요. 멋을 알고 풍류를 알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편제격인 레이나 선생님 앞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돈이 없어도 앞에서 죽는 소리를 하면 이거를 차마 외면을 못하는 거예요. 사정이 너무 뻔하니까. 네. 근데 사주가 그렇지 않은 사람, 그거 내가 아니더라도 할 사람 있을 거라 생각하고 보냈는데 레이나 선생님 그렇지가 않죠. 네. 마음이 약해진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굳이 말을 하자면. 근데 이것 때문에 손해 본 것도 아까 전에 뭐 위를 들이받는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살아가면서 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 그렇죠. 근데 그거 알면서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려면 또 운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저의 이 재물 운이 가장 피크인 시기는 언제일까요? 늘 피크죠. 그래요? 아니, 제가 돈복이 많은가요? 차이가 있다면은 제가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사주 자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주이긴 해요. 결과로는. 다만 돈을 번 만큼 몸과 정신이 축나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일과 사생활의 균형이 안 맞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네. 흘러가는 운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운으로 흘러가요. 특히 40대 말부터는. 10대 말부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운이 이 주변의 기대와 압박 같은 경우, 그걸 근데 경제적인 성과로 많이 승화를 시킨 분이거든요. 사실 이런 사주가 이런 운을 만날 때 좋게 승화를 못 시키면은 막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굉장히 막 안 좋은 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좋게 많이 승화를 시켰어요. 네. 10대부터 20대 말까지. 지금 작년부터 또 운이 바뀌었죠. 네. 근데 앞으로 지금 운부터 시작해가지고 40대 말부터 보면은 돈을 버는 수입 자체는 지금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액수 자체는 더 적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매출보다는 실질적으로 남는 돈. 돈이란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버는 돈, 쓰는 돈, 남는 돈. 네. 남는 돈이 늘어나는 거죠. 보면 10대, 20대 때 막 지금까지는 버는 돈이 많았다 치면 버는 돈 못지않게 이래저래 나가는 돈도 많았고, 아까 전에 뭐 못 받은 돈도 있으시다고.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듣고 있니? 못 받은 돈도 있으시다고. 네. 액수 자체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돈을 벌기는 점점 더 편해진다는 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안정적인 상태에서. 그때 되면 아마 지금 강의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쪽에 도전을 하시든, 근데 다른 쪽에도 도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꼭 이게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뜻대로 안 되면 다시 또 오시겠지만 네. 일단 근데 그때가 되면 사람을 두고서 내가 사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전 사업 얘기 잠깐 얘기했지만 그때는 제가 뭐라고 했죠? 믿을 만한 사람. 네. 뭐 능력 있다고 외부 인사를 뭐 돈으로 스카우트하는 건 레이나님 사업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가 않거든요. 사람마다 사주란 게 그렇습니다. 각자의 사주란 게 무기이기 때문에 어떤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의 가장 적합한 거를. 그래서 사주 상담이라는 게 사실 솔루션이에요. 맞아요.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 뭐가 뭐 감 떨어지니 돈 떨어지니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팔자는 다르니까. 저랑 레이나 쌤 돈 버는 방식도 다를 거고 돈 버는 시기도 다를 거고 돈 벌 때 만난 인연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하는 솔루션이 이 사람한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이게 팔자인 거고 처세인 겁니다. 네.
사주의 특징이 강점도 뚜렷한데 그만큼 제가 근데 좀 강점보다는 고생한 거 좀 단점을 좀 많이 말씀드렸죠. 이미 강점은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 많이 안 드렸는데 많은가요? 스스로 자기 거나 잘 되시는 분이니까 보면은 그런데 너무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좀 그래도 많이 내세울 법도 한데 왜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너무 뻔히 하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인관계에서 타협에 등해요. 맞아요. 타협. 마찰 자체가 커지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그 마찰의 끝이 나한테 내가 승리의 길로 가더라도 나한테 몸이든 마음이든 상처가 될 걸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거. 이게 좀 납부에 가면 포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내가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타협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죠. 근데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그 타협이 이 포기로 이 변질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인지를 하시고 굉장히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 참 특화된 사주라고 전 말씀드리죠. 이 특징 상을 말씀드리면 그만큼 자신을 갈아서 일하기 좀 쉬워요. 이런 분들이 아니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그래요. 뭐 누구나 자기 시간 많이 투자하고 개인 시간 없이 살지만 특히 팔자 자체의 강점과 약점이 뚜렷한 게 내가 고생하면 고생할 만큼 돈과 명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내가 힘이 붙이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내가 이걸 조절할까는 레이나님 스스로의 판단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선에서 이걸 어디까지 이걸 내가 시간을 쓰고 어디까지 내가 고생을 해야 될까. 각자 인생은 자기 거니까. 그걸 사실 이 근 5년 이상을 그 고민을 저는 솔직히 많이 했어요. 무언가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어떤 대기업에서 제의가 들어온 적도 몇 번 있었고 사실 현재도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하게 될 경우에 성격상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혹시 장기간 계약인가요? 잠깐 중요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아마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겠죠 최소? 3년 계약이면 해볼 법도 해요. 2025년 43살부터는 새로 시작한 데나 옮긴 곳에 보면 나 이외에 강력한 경쟁자가 와가지고 나와 대결하는 구도가 많이 펼쳐지거든요. 운이. 그러니까 만약에 3년 계약이라면 충분히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보면 3년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갔으니까 뭐 2022년, 23년, 24년 같은 경우는 레이나 선생님이 옮기시더라도 거기서 독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레이나 선생님이 필적한 대항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게 그 대항마가 처음엔 회사에서 나중에 경쟁업체에서 그러니까 시기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내가 불리한 시기에 굳이 내가 도전을 하면은 내가 고생만 하고 남는 게 없으니까요. 보면 그때 되면 또 다른 선택을 하셔야겠죠. 보면 근데 일단은 3년까지는 만약 그래서 계약을 여쭤본 거예요. 사주란 건 현실이잖아요. 돈 잡는 게 아니라 3년 계약이라면 전 충분히 그 스카우트에게 아니 괜찮다는 게 아니라 잡아야죠. 유리하니까 잡아야죠. 괜찮다가 아니라 잡으셔야 됩니다. 유리한 거 특히 내년하고 내후년 같은 경우 내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옮긴 데.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와 명성을 옮긴 데에서도 죽지 않게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년이나 내후년 같은 경우. 이게 제 말이 어렵나요? 아니요. 지금 너무 새겨듣고 있는 표정이에요. 제가. 아니 보통 사주 상담하면은 제가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머릿속에 정말 정리 잘 되고 있어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지금 미간 찌푸리면서 외우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보기 언제부터 가능해요? 네, 바로 돼요? 몇 번을 제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제가 운이란 건 미래의 일이니까 내년이 되는데 말은 그렇다 하더라도 막상 내가 그 시기에 오지 않으면 와닿지는 않을 거야 아직은. 그런데 일단 가보면 이젠 송재호가 왜 이랬구나 이걸 아실 겁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도 뭐 영상으로만 했던 레이나 선생님 사주를 좀 감명을 해봤는데 사주를 보자마자 이분이 이렇게 살았구나, 왜 이런 인기, 왜 이런 계통에서 이런 행동을 하시고 이렇게 사셨구나, 이게 한순간에 이해가 된 시기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뜻깊었고요. 보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여기가 계속 소름이 돋아가지고 저희 부모님보다 저를 잘 파악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도 좀 많이 전율이 흐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좀 솔루션도 많이 얻은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점들이 정말 그게 확신을 얻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내 강점을 내가 믿고 그렇게 사업이든 관계든 좀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저는 좀 얻은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오늘 선생님을 뵌 것에 대한 어떤 선물이랄까? 저는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사주 상담 이게 순기능입니다. 뭐 자기 희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할 건가를 알아가는 부분이니까. 네. 네, 이로써 이 레이나 선생님이 1타 강사, 스타 강사, 전 1타 강사, 전 1타 강사님, 스타 강사님 모시고 사주 감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